네,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짚어주시네요. 사전투표 문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전투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네, 며칠 전에 KBS에서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메인 뉴스로 다루기는 했지만은 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의혹 차단이라는 측면에 모여 있는 것 같고 네, 사전투표 문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짚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거,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이거는 사형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아, 사법.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럼요. 예, 예. 네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우리가 이거는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선 먼저 사진을 먼저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를 공항에다 설치를 해놓고 네, 2018년도의 경우인데, 요거는 또 사전투표하고 해외여행 떠나세요 이렇게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대체 뭐냐. 해외여행을 떠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전투표는 하고 선관위는 여기 방조하고 이 의혹의 당사자들은 사전투표를 본격적으로 아무 제재 없이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 뭐 지금 이번에 뭐 수개표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수개표 할 것 같으면은 전자개표가 뭐 땜 필요합니까? 그러게요. 예. 전자개표기를 얘들이 말이 많으니까 뭐 개수기라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 기기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거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교모에서 저도 거기에 백인 중 한 명인데, 네,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위헌 심판을 헌재 청구를 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이뤄야 된다. 그다음 4.15 부정선거가 이게 실제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통합선거의 명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봉인된 투표함 중에서 특히 사전투표함, 이런 거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그 안동데일리에서 이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죠. 네, 이거 저 대표님 보셨습니까, 이거? 네, 네, 봤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라는 거죠. 개표 네, 상황표. 상황표죠. 네. 실제로 개표한 것을 현장에서 이게 잡힌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표 상황표의 이거를 조금 더 키우면, 위에 부분만 키우면 이제 오른쪽처럼 됩니다. 네. 그 녹색으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선거인 수하고 교부한 투표 용지가 4,674의 장인데, 네. 어떻게 이걸 개표를 해보니까 4,684장이다. 네. 그러니까 10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선거인 수보다 10장이 많은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투표수가. 딱 이것만 보면 이거는 명백히 부정선거네라고 네. 하면, 이걸 보는 순간 이거를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장이 왜 늘어났는지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예, 되는데 당연히 이게 그냥-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냥 실수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은. 네. 예, 그래서 이 명백한 거는 선거사범, 이게 이제 당일 그 전주 완산구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이게 비례대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내도 있고 관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관내의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통해서 전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거를 동시에 다 수사를 해야 이게 그 당시에 부정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죠. 네. 네. 네, 다음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이제 몇 차례 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이봉규 TV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딱 눈에 띄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도록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그때 파주를 선거인 명부 실제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죠? 예, 실제 명부요. 그런- 예. 예, 그거를 오른쪽에 키운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네. 딱 보시면은 1823년생이 파주 그 말썽 많은 파주시 을 선거인 명부에 있었다. 네, 197세입니다. 예, 그게 나이 장난. 2020년 제가- 4.15 총선 당시에 예. 197세니까 내년 같으면 201세가 되는 거예요. 201세, 201세. 이거 저 기네스북에 오늘 야, 이 기네스북에도 이런 건 못 오르죠. 못 오르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모릅니까? 기네스북에도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에 2020년 그러면 요게 120세가 된다 이 말이죠. 120세. 네. 120세 이상이 당시에 네. 120세 이상이 한 그 투표구에서만 예. 무려 14명이 나왔다. 이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이게 수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120세 이상이 14명이 한 투표소에 있었는데 네네. 전국에서 14명 나왔어도 이것도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건데 어떻게 파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파주 문산이 같은 데 아닙니까? 요 옆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걔들이 좌파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선진국 그러면 독일 같은데 네덜란드라든지 네. 프랑스라든지 이번에 이제 KBS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예. 이미 그거를 하던 것도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자개표도 그렇지만 이 사전투표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도무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 여론이 돼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 거를 좀 더 키웠습니다. 보기 쉽게. 예. 그러니까 4.15 비례대표 앞에 조금 아까 있던 것도 비례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 이거는 한 개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런 자유통일당에서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인데 네. 이거를 했는데 3년 만에 변론 기일 정하고 그리고서는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사건 접수가 5월 14일인데 네. 그러면은 이게 법리 검토를 시작한 거 해가지고 변론 기일 정한 게 5월 12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3년 그냥 있다가 뭉개고 있다가 3년 지나 변론 기일 정하고 뚝딱뚝딱 그다음- 해치웁니다, 그냥. 그냥 뚝딱 해치우고 재검표도 안 하고 기각해버리고 3년 동안 뭉개다가 뚝딱 해치워요. 급해가지고. 예.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앞에서 얘기했던 비례대표 이 부정선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거 까버리면 말 그대로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네. 이 법도 없어요, 이거.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키워본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니, 어떻게 사전투표 관리가 이걸 오려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오려 붙였잖아요. 이렇게 네모가 안에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네네. 안 보일 텐데요. 용산 일동 변정수인을 요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도장 찍은 걸 인쇄한 게 여기 네모한 것을 오려서 붙인 겁니다. 이제 인쇄로 팍팍팍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모가 안에 이거를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거를 따가지고 이 관인 청인이 찍힌 거 예. 이거를 오려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오려가지고 네. 요 장소에 딱 가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한 장 한 장 한 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테두리의 종이 색깔하고 요 도장 찍혀 있는 종이 색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쇄한 증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래서 이거 눈에 딱 이거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네.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부정투표다 이라고 해서 당장 색깔이 다르죠. 투표지 색깔이 이렇게. 그래 색깔이 다른데 이게 도대체 선관이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아메바에 감염된 건지 아니 뭐라겠습니까? 투표 용지가 이게 약간 다릅니까 어떻게? 예. 투표 용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서 색이 다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종이는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말은 입찰을 받은 건데 무게까지 네네. 다 지정해서. 예. 딱 두 개잖아요. 네. 저기 한솔하고 전주제인가 예, 한솔제인가 네.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색이 변색이 된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변색이 되면 이게 한두 장이지 이것도 그래서 딱 두 종류 아닙니까? 네. 흰 것 그리고 미색. 노란 거, 누리끼리한 예. 이게 아이보리색. 다 문제가 되는 건 다 사전 투표예요. 네, 사전 투표입니다, 다. 그 밑에 이제 이게 그 선관위에서 회계한 변명한 겁니다. 놀용지로 인쇄 발급되는 관내 사전 투표지다. 네. 그런데 놀용지는 생산 시기와 보관 상태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 이야. 변색이 되면 종이가 이렇게 변색이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아니, 이거는 종이 공장 아들이에요, 제가. 국민은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요약해서 말하면 네. 중앙선관위가 공범이냐 아니면 그렇죠. 방조범이냐 예. 대법관이 이걸 재검표에 참여했던 대법관이 공범이냐 네. 방조범이냐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 현장 사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사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죠. 요게 이제 그 말썽 많은 파주 의뢰 그거거든요. 네. 그냥 이래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게 문제인지를 네. 밝히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2020년 이렇게 화살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게 들러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크게 하니까 들러붙은 게 여기 제 자국이 나왔네요. 예, 여기. 예. 그래서 밑에 부분이 이거 덜렁덜렁한 거를 빼버린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투표지를 받으면 아니 누가 이걸 투표를 합니까? 그럼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예. 그 얘기는 파주를 개봉한 이 부분에 명백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증거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냐? 아까도 파주울이지만 이것도 파주울이네요. 예. 네네네. 파주울이 중요한 거는 201세도 파주울이고요. 네네. 미치겠다, 진짜. 파주 아까 저기 비례대표 그 197세 네. 이것도 파주울이고 네. 파주울이 왜 이게 의구심을 갖느냐면 네. 더불당의 박정희 네. 저 서울대 출신으로 석사까지 하고 나서 네. 우한폐렴 네. 그쪽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우한국립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심각할 때에 마스크 있잖아요. 네. 마스크를 몇백만 장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도와준 아주 핵심적인 당사자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그것 때문에 조공외교 갈 때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얼마 전에 구속된 그 저 누굽니까? 송트남이요? 예? 송영길이요? 송영길이 예. 중국 가서 저기 그 사드 배치 그거 할 때에 인도한 자가 이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파주를 예.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에 이거 이미 얘기했지만 이거 평양 150g 딱 명확하잖아 이거. 네. 아니 이거 한솔제지에서 딱 해서 이게 지네들 이게 회사 속에 딱 나오는 거예요. 평양 100g, 120g, 150g, 180g 이렇게 딱 종류별로 딱 해갖고 판단 말이죠. 네. 아 그런데 투표에 총선에 사용되는 용지를 이것도 구별 않고 납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게.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계약 요건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00g, 평양 100g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인쇄계약 특수 조건 딱 명시돼 있는데 예. 이거 딱 보면 이거 잘못됐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여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게 이 먼저 드러났어요. 양산을 해서. 네. 양산을 해서 딱 해서 여기 드러나니까 이 양산을에 드러난 걸 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이거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예. 이게 문제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다시 이거 이런 거 평양 150 없었다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영등포 다음에 재검표인 영등포 네. 암장을 보시죠. 네. 영등포에서는 다 100g으로 바뀌어요 또. 네. 그런데 문제는 봉인이 파손이 됐다 이 말이죠. 예. 2020년 5월 달에는 분명히 중간에 있는데 도장이 봉인 도장이 예. 이 2021년 8월에 재검표 직전에 요걸 딱 하니까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도장이 오른쪽으로 예. 왼쪽으로 좀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요 페인 부분도 달라요. 예. 파손 증거다 이거 분명히. 그리고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이제 요 당시에 이게 투표지 상태가 이건 막 서두르다 보니까 막 개판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변호사는 영등포 재검표 사전투표로 왕창 바꿔버렸다. 이게 조금 아까 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색깔도 바뀐 거. 네. 그런 게 통바꿔치기 했다 이런 얘기죠. 예, 통과를 해버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배추이 투표지, 네. 배추이 투표지를 옵셋으로 인쇄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옵셋 인쇄하고 요거를 제가 좀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네. 옵셋 인쇄라기보다는 소수의 조작 이 몇 명이 딱 해서 이걸 조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전투표 조작한 명백한 증거다. 그 인쇄 전문가가 아니고 프로그램 전문가입니다. 네. 인쇄는 그냥 몇 기잖아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 프린터 개발 전문가가 23년씩이나 한 이 사람이 볼 때는 요게 몇 번 하다 보니 이래 나왔다는 겁니다. 네. 1차 인쇄, 2차 인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딱 네. 보면 네. 겹치는 게. 옵셋에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나 줄이 겹쳐서 나오는 게 이게 인쇄다 이거는 얘기죠. 겹쳐서 인쇄니까 1차 인쇄하고 아니 2차 이제 인쇄. 인쇄가 프린터로 했다는 겁니다. 프린터로. 이게. 예. 예, 거기서 프린터로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동그라미 보면은 이 흔들림 현상입니다. 네. 인쇄할 때 생자 있잖아요. 예, 생체가 흔들렸어요. 예.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데 저도 수십 년, 20몇 년간 저도 앱손 프린터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딱 보면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그 투표소에서 소수의 이런 걸 아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팀이 개입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여러 가지 그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배추입 투표지는 사전 투표 조작 증거인데 이걸 23년 동안 삼성하고 뭐 몇 군데에서 프린터 개발에 참여한 자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네. 딱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작하는 과정에 이거는 분명히 소수의 사람이 다량의 조작 과정을 수행했다. 예. 팀이 있었다는 거죠. 팀이 예. 그래서 앱선 프린터 다량을 자동 출력하다가 보니까 이 인쇄된 투표용지 배출부를 치우지 않으면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꾸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량의 쌓인 투표지가 걸려가지고 후단부가 다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겹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이거 지금 단순히 무슨 개표 이거 갖고 할 게 아니고 아예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야 된다. 네. 그 사전투표는 위헌이다. 그래서 정교모에서 지금 정교모하고 단체에서 지금 사전투표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사전투표 위헌이라고 하는 거를 위헌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QR코드 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번에 정교모에서 주도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제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본투표에는 반영이 안 되고 네.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네. 1차 투표, 2차 투표 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의 명백한 증거는 통합선거의 명부인데 네.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선거의 명부 자체를 지금 바꿔버렸다. 네. 증거 인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다 찾아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일망타진해야 되고 네. 그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당사자들은 반드시 의법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그 선관위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QR 코드 없애겠다. 그다음에 수검표 과정 일일이 수검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CCTV를 뭐 철저히 뭐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요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사전 투표 자체가 문제라는 거 쭉 들으셨지만 그리고 수검표 그 과정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자개표로 1차 하고 수검표한다는 거거든. 전자개표를 그럼 왜 합니까? 전자개표 할 필요 없는데 한다는 건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온 거 조작 증거 나왔죠? 증거 인멸 정황도 나왔죠? 지금 하신 거 이런 거 그냥 뭉개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왔는데도 재검표 과정에서도 나왔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냥 뭐 없었던 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하자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고 또 선거하자. 그런데 온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KBS가 조금 바뀌어서 네 꼭지나 보도를 했는데 그래도 넘어가집니다. 그냥 넘어가집니다.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겠습니다.